안녕하세요. 세미업TV 널리한 명인 시간입니다. 널리한 명인은 각 분야의 최고이신 그 작가님이나 명인들을 모셔놓고 저희 작가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람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해서 만들어 놓은 코너입니다. 오늘은 스피치에 일가견이 있으신 강혜진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강혜진 선생님 시청자들한테 직접 한번 인사 나누시죠. 저는 지금 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뭐 유튜브,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곳에서 종종 스피치를 이제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작품들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말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오늘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스피치 하는 데에 굉장히 쑥스러움 느끼고 네. 또 자신 없어 하시고 또 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 영상 촬영한다는 건 되게 두려움을 느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작품을 완성된 건 아니지만 네. 한번 벽에 걸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면 좋은지를 이야기 나눠볼 건데 일단은 마인드를 조금 바꾸셔야 되세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카메라가 돈 상태에서 작품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도 네. 정말 카메라 렌즈가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말씀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작품을 설명할 때 아마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어떤 말을 할지가 참 고민되다 보니까 결국 어버버버 하다가 끝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일단 딱 작품을 봤을 때 핵심 메시지로 요거 하나는 전달해야겠다. 내지는 뭐 메시지를 정한 다음에 오프닝, 본론, 결론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저는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일단 두 부부가 여행을 갔다 온 사진을 지금 기념해서 그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디 여행지를 기념해서 그렸고 왜 수많은 여행지를 다녀왔는데 요 그림을 선정을 했는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오프닝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부부의 날 이러면 즐겁고 기쁘고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많은 여행지를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특히나 설악에 있는 그 속초거든요. 속초의 영랑호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수면 위를 보면은 호수에 잔잔함이 느껴지고요. 우리 가정에서 느껴지는 그 잔잔함이 다 똑같다고 느끼고요. 또 부부를 같이 동시에 그려놓은 이유는 있어요. 부부의 날에 좌측에 우측에 너무 그 공간이 작다 보면은 부부의 사랑의 정도가 조금 덜한 것 같고요. 저는 이 영랑호를 선택하면서 그 잔잔함은 생활에 뭐 물론 어려움도 있고 뭐 즐거움도 있고 또 때로는 슬픔도 있고 이렇지만 그 잔잔함을 호수랑 같이 비교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제가 보면은 여러 곳을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것은 활동하는 스태미너를 얘기해 주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시고 그러시라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사실은 이 말에는 정답은 없어요. 특히 직접 그린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도 그쵸? 설명하려니까 쑥스럽네요. 그쵸? 네. 근데 그래도 나름 선생님은 우리 그 서론, 본론, 결론 순서대로 말을 하는 것을 조금 배워서 그런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지를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딱 보면은 그냥 그림을 안 그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어디 여행 갔다 온 부부가 그림을 그렸구나는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바로 시작할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냥 저냥 지나가시나요? 아니면은 뭐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외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하시나요? 라고 뭔가 질문을 던지면서 일상이랑 좀 접근할 수 있게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오프닝 때 부부의 날을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이제 속초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조금 자연스러운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좀 아. 더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작가들은 그림을 그려놓고 네. 결국은 콜렉터층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못 꺼내니까
저분은 이거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게 음. 아닐까. 그러면 작품을 보고 이거는 이제 예외지만 내 작품이 저 콜렉터의 집에 가서 자리를 한쪽에 차지하길 원하는 건데 그쵸. 네. 그럴 때는 어떡하나. 이거 그러면은- 참 좋은 작품인데 맞아요. 뭐 선생님 집에 갖다 걸으세요 이럴 수도 없고요. 네. 네, 제 그러니까 욕심입니다. 그거를- 맞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뚜렷하게 있거든요. 그래요. 단순히 이게 네. 설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 그림을 조금 들여나 보세요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말의 내용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설명해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네.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집에 조금 이게 들여놨으면 좋겠고 약간 네. 이 작품으로 감동을 받아서 저 살래요라는 그런 네. 감동이 전해지려면은 네. 그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네. 마지막에 그냥 딱 여러분들 그냥 퇴근하신 다음에 신발장을 딱 가가지고 집안의 거실을 보세요. 딱 보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신발밖에 안 볼 것 같아요. 칙칙하지 않나요? 네. 칙칙하지 않나요? 특히나 우리 부부가 가뜩이나 사이도 약간 좀 별로 그렇게 끈끈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네. 작품으로 조금 위로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아. 사실은 이거는 그냥 부부라고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딱 이 작품을 봤었을 때 뭔가의 평화로움과 잔잔함이 느껴지다 보니까 내 뭔가의 우리 집안에 내 방이라고 될지 아니면 거실이라고 할지 뭔가 힐링할 만한 스팟이 있으시면은 작품 하나를 조금 걸어 놓으시면은 그게 조금 더 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라고 멘트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작품이 또 바뀌었는데요. 저 작품 설명하지 않고 네. 이번 시간에 이 작품을 한번 판매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럴까요? 할까요? 설득을 네. 조금 해서 판매로 가는 거겠죠. 네, 안녕하세요, 강혜진입니다. 저는 저희 집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화이트예요. 되게 그냥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밋밋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딱 지금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레드 컬러가 띄기도 하고요. 색깔이 초록색도 있고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굉장히 조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지금 보시는 모양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약간 꽃 같기도 하면서 새 모양을 나타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가 뭔가 좀 쫙 날개를 펴는 모습이 열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붉은 컬러 자체가 열정을 또 상징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집에 걸어 놓으면은 그 기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저희 그 화이트 배경의 집안에 이 작품 하나를 딱 걸어놨을 뿐인데 항상 열정을 다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하루에 대한 삶의 열정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삶도 무기력하고 조금 기운이 많이 빠지신 분들께는 그림 하나로 조금 위안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구입을 하려면 작은 금액에서 크게는 뭐 1,000만 원 이내의 작품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페어나 전시회나 이런 데 나가지 않고 요새는 온오프라인 중에서도 또 뭐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네. 그런 플랫폼 이런 게 많은데 일반인들이 그거 말고도 보면 네이버 같은 데서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북을 통해서도 작가들이 자기를 홍보하면서 자기의 작품을 올리고 또 페북은 외국 친구들이 보고 야, 그 작품 얼마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희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이제 많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런 뭔가 아트페어 같은 그런 뭔가 전시 공간에 가서 작품을 파는 거 말고도 그렇죠. 이제는 정말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다들 SNS 계정 하나쯤은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네. 그게 약간 나만의 샵, 나의 가게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작품을 차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의 작품들을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작품에 대한 설명도 써놓고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게 된다. 방법만 아시고 꾸준히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네. 분명히 그런 기회는 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작품에서 핵심 메시지를 머릿속에 구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오프닝,
본론, 그 다음에 클로징 순서대로 말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사실은 말의 텐션도요 일정하면 지루하거든요. 저희는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보니까 톤의 변화를 주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시고 말의 속도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속도의 변화를 주면서 내 작품에 있어서만큼은 생동감 있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우리 작품을 그리신 작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본인의 작품을 스토리텔링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오늘 널리 알명에는 우리 강혜진 선생님 모시고 작가님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